지식인연대 김흥광입니다. 우리 남한 사회에 살고 있는 탈북 청년들이 수는 대략 전체 탈북자 2만 5천 명 가운데서 약 2천 명 정도 되는 걸로 집계되고 있죠. 이 청년들은 우리 통일 미래의 주역들이며 또 통일된 세대를 살아갈 분명한 주류의 세대들입니다. 이 세대들이 우리 사회 각지에서 대한민국의 우수한 부분들을 배워 앞으로 통일된 이후에 북한에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 그런 당당한 주역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지금 그들이 취업 문제는 정말로 우리 사회가 꼭 해결해줘야 될 중요한 문제이죠. 네, 그러면 오늘 시간에는 따뜻한 우리 남쪽 나라인 북한 이탈 주민 청년들 가운데서 대한민국의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지금 현재 아주 성공적인 취업을 하고 있는 여러 탈북 청년들을 모시고 우리 탈북 대학생들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예,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세 분 오셨는데요. 먼저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강철 씨인데요. 통일부 상생기자 및 정신보건사회 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신다고 했죠?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송지영 선생님, 서울 일자리 플러스센터에서 취업 상담원으로 일하신다고 했죠? 네, 반갑습니다. 김정철 씨 어서 오십시오. 주벽산 건설의 사무직으로 계신다고 했죠? 여러분들 다들 이제 같은 우리 고향에서 오지 않았어요. 그런 네.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터놓고 네. 탈북 청년들 좀 일자리를 좀 해결하자. 네. 이런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 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럼 뭐 본인 소개부터 네. 짤막하게 어떤 대학을 나왔고 언제 나왔으며 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업하게 된 동기들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 강철 씨부터 먼저 하시죠. 예. 저는 그 2002년도에 함경북도 원성에서 탈북을 해왔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 브리스토 대학에서 지금 대학 공부를 하고 올해 2월에 지금 졸업을 하고. 졸업했네요. 지금 대학 때 지금 통일부 그 상생기자로 들어가고 현재까지 지금 기자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야간에는 또 정신보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를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 대학 졸업하셨고 또 예. 다시 그 이제 복지시설에 가서 예. 복지사로 계속해서 예. 상담하기. 참 수고 많으시네요. 우리 저 송지영 씨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2004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했고요. 네, 제가 중앙대학교에 이제 들어가서 중앙대학교. 네네네.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에서 이제 관공과학과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했어요. 네, 그리고 2011년 8월에 졸업을 해서 네, 2012년 1월부터 이제 지금 서울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서 이제 북한 이탈 주민 취업 상담사. 네, 우리 저 송지영 씨는 우리 탈북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분입니다. 탈북 청년이죠. 저 어떻게 알았느냐면요, 이제 서울시청에 공문을 받았다 해가지고 누굴까라고 했는데 바로 우리 송지현 씨였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산행을 하거든요. 그때 또 이제 아주 뭐 어떤 이 탈북자들과의 어울림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과 장소가 있으면 저 상담사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좋은 이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저 김정철 씨 좀 자기 소개 좀 해주시죠. 제 이름은 김정철입니다. 저는 99년도에 이제 북한에서 나왔고 2001년도에 이제 한국에 입국했고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2003년도에 들어가서 2009년도 이제 경제학과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2009년에 이제 주벽산 거기서 이제 취업을 했고요. 지금 이제 회사 생활 거의 한 4년 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참 어느 분이 이야기도 빠질 데가 없이 다 정말 성공 사례인가서는 우리 그 오신 우리 분들처럼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조금 뭐 준비 기간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자기가 배운 전공을 가지고 좀 가고 싶은 이런 위치에서 일하는 이런 뭐 청년들이 많았으면 뭐 통일은 뭐 다 떼놓은 당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하지만 우리 지금 현재 탈북 대학생들의 행편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저 기자님 저 어떻게 우리 탈북 청년들의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률이 어느 정도인지 좀 아시는 만큼 좀 일반적으로 좀 말씀해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우리 탈북 대학생들에 대한 그 수요를 제가 좀 확인을 해봤더니 한
1000명을 조금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네. 근데 1000명 중에서 한 10% 정도가 지금 취직을 하고 있는데, 아니 탈북 대학생들이 그 취업난 어려움과 또 현 직장에서의 그 적응이 너무 힘들어가고 취업을 했다가도 또 얼마 못 견디고 나오는 사례들이 많고, 그리고 또 취업 문턱이 또 너무 높고 또 항상 그 탈북자라는 그 안 좋은 이미지가 그 자꾸 저 대기업들이나 어떤 중소기업들 이미지가 있어갖고 일단 이력서에서부터 벌써 탈락을 되는 이런 그 가슴 아픈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두루 그 우리 탈북 대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그 전화 상담도 하고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면 가장 어려운 게 너무 이렇게 저 여기 남한 분들이 그 너무 탈북민들에 대한 오해와 또 탈북민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로 자꾸 자기네 그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참 저희도 안타깝고 이런 건 반드시 사회나 정부가 이게 꼭 대책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그래도 뭐 요즘 뭐 매스컴들에 보면 좀 다행스러운 어떤 한 가닥 희망이 있는데 우리 정부가 공공 부분에 우리 그 탈북 대학생 졸업생들을 그래도 좀 좀 쓰려고 하는 인입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준 씨 한번 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더 특히 서울시청 일자리 플러센터에서 일하고 계시니까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그게 이제 탈북자들이 너무 이제 취업률이 미약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이 우리도 이제 탈북자들을 차별하지 말고 좀 감싸자 이런 취지로 이게 이제 경기도에서 먼저 시작이 됐어요. 일단 경기도 김문수 원님께서 먼저 이제 탈북자분들을 공공 분야에 적극 이제 채용해주는 이제 그런 걸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일단 그게 지금 정책에 많이 반영이 돼서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다른 공공 부분에서도 탈북자분들을 이제 한 명씩은 무조건 채용해 주자는 그런 의지를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경기도는 지금 많은 탈북자 공무원들이 이제 취업해 있고요. 서울시 같은 데는 지금 3명 정도? 3명. 네, 서울시청에 3명 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자치구에 강동구, 이제 그리고 노원구, 성동구에 이제 1명씩 일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일단 그 회사에서는 우리 정철 씨를 두고 이 탈북의 대학생을 써봤더니 이거 좋네. 근데 요건 좀 뭐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네.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해보니까 좀 탈북 대학 저도 이제 그 저희 위에 이제 상사분들한테 이렇게 뭐 술 이렇게 소주 한잔 하시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뭐 제가 이제 부족한 점도 얘기해 주시고 또 저희 이제 뭐 좋은 점도 이제 얘기해 주시고 그 부족한 점을 얘기해 주시는 거를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한사에서 어떻게 보면 커먼센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그러니까 대학 교육으로도 이건 해결하기가 좀 힘들고 대학 교육이라는 건 그냥 되게 지식적인 그런 거는 배울 수 있는데 남한사의 디테일한 뭐 인간관계라든가 이렇게 남한사의 문화라든가 그런 소프트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사람하고 사람이 이제 관계를 맺는 중에 이제 그런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뭐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인간관계를 맺기도 우리 북한 분들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남한 사람들이 이제 북한 탈북자에 대한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거든요. 그게 있는 상태에서 그 개인이 진짜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은 다음에는 그거를 깨기가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회사에 부계선 분이 제가 있고 또 한 분이 더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저의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주위에서 보면 다른 분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남한 일반 분들은 저는 북한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말하는 행동 하나를 많은 분들이 그걸 눈여겨보고 주목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행동 하나가 제가 중요하다는 걸 엄청나게 뼈저리게 느껴요. 주시하고 그렇습니다. 그 장점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장점은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힘든 과정을 거치고 맞지 않습니까? 중국이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그리고 이제 남한사회 또 이제 새로운 또 이런 데 오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이제 오면서 저희가 이제 강인함이 길러졌고 저희가 적응력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 만약 남한 분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북으로 가서 이렇게 산다 그러면 못 살 것 같아요. 저희보다 더 힘들게 살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과정을 거쳤는데 저희가 이제 워낙 힘들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강인함이 좀 있는 것 같고 그게 회사 사업주나 이런 분 입장에서는 어떤 게 좀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저희가 남한이 이제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된 게
그 중동에 70년대 그때 현대건설이라든가 이렇게 큰 회사들이 이제 진출을 해가지고 네. 그때 이제 중동에서 오일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뭐이 남한 회사들이 큰 성장 동력 중에 하나가 됐는데 우리 북한 지금 요즘 남한 사회가 어떻게 보면 지금 성장이 정체된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외나 이런 데 이제 많이 이제 그 인재들이 좀 과감하게 도전을 하는 그런 인재들이 필요한데 대부분 이렇게 취업자들은 그런 데를 안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해외 취업이나 이런 데. 그러니까 국내 기업이 해외에 이제 나가는 것들. 근데 우리 북한에 오신 그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데 도전 정신도 있고 강인함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데서는 기업에서 상당히 필요한 그런 강인한 인재 상이 아닐까 그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아주 전곡을 찔렀네요. 저는 대한민국의 이 자리를 빌어서 대한민국의 회장님들과 사장님들 그리고 각 단체 장님들께 제가 분명히 긍지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탈북 청년들 솔직히 큰 어떤 뭐 장점이라고 뚜렷한 건 없지만은 그런 장점들이 바로 마음에 녹아져 있고 또 머리에 꽉 배겨져 있는 바로 그 정신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계는 2등은 살아남을 수 없는 1등만 살아남는 그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강인한 그런 목표를 향하는 그런 추진력과 그리고 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어떤 역량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정신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회장님들, 사장님들이 잘 보아주시고 그걸 인사하는 분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회장님, 사장님들이 직접 나와서 탈북 대학생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 깊이의 알맹이를 제대로만 들춰내 주시면 대한민국의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굉장한 도움을 받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좀 자유 토론을 좀 하고 싶은데요. 이 탈북 대학생들 통해서 이제 나온 의견들인데 무엇을 해결하면 이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느냐 문제에서 한 뭐 많습니다만 3가지만 제가 요약하는데 첫째가 인턴제를 좀 드리라. 이 인턴제를 늘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정말 도움이 되는지 세 분의 뭐 그냥 자유 토론을 좀 듣고 싶은데요. 저는 솔직히 아까 정철 씨가 얘기한 데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 지용 씨도 얘기한 데서 그렇고 솔직히 대인 관계나 이 회사 적응 문제가 가장 저희한테는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취약적인 문제점인데요. 이런 것들을 솔직히 보완을 하려면 회사에 취직해 갖고 보완하기보다는 어떤 인턴제를 통해 갖고 이거를 배워가고 보완하고 자기가 부족한 거를 보충하는 것들이 저는 인턴제가 그래서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인턴제를 그냥 어떤 한 부분에서만 인턴제가 아니고 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갖고 여러 가지 뭐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을 통해 갖고 여러 좀 다양한 인턴 채널을 좀 했으면 좋은 것 같고 이거를 정부 정책에서 좀 어떻게 좀 정책적으로 좀 이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국 사회는 극도의 연고화된 사회라 누가 내 선배가 한 명이라도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 그의 좋은 모습을 보고 그의 후배, 그와 연을 맺은 사람들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대요.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우리 대학을 졸업한 우리 탈북 청년들을 국영기업 혹은 뭐 공공 분야에 적극적으로 이 의무 채용을 해야 된다. 일정 기간 동안은 그래서 턱받기를 해서 이네들이 좋은 모습을 보고 공공기관이 추적으로 탈북자들을 향후 능력을 보고 쓸 수 있도록 당분간은 일정 기간에는 의무 채용을 해야 된다. 이에 대해서는 이 방법이 될까요? 뭐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탈북 대학생들이랑 여기 이제 일반 남한에서 시작한 학생들은 시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정부가 이 부분이 왜냐면 기존의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일자리 보십시오. 지금 탈북 대학생들이 대량 탈북이 시작된 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취업률이 지금 저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정부 이렇게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 맡겨놓고 하기에는 그리고 개인의 영향에 맡겨놓고 해서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 데이터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정부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남한에서 이제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뭐 일반 민간 회사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그 의무 고용 비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미달이 되면 그 이제 뭐 거기에 대한 이제 벌금 같은 거 이제 내야 되고 그게 싫으면 그게 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탈북 대학생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통일 한국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여러 가지 정부가 그거를 나서서 하지 않으면 저는 힘들다고 봐요. 그게 그래서 정부 뭐 민간 기업까지는 그걸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민간 기업들은 자기 뭐 자율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거를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정부는 최소한 이 부분에 한해서 의무 고용제를 뭐
전체 고용 인원이 한 뭐 1%, 1%, 뭐 얼마 뭐 이렇게 그거를 반드시 법적으로 좀 해가지고 뭐 명문화해서 공공기업에 한해서는 최소한 이거를 저는 채용을 이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분 얘기하신 건 다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정부가 솔직히 공기업의 채용 문제나 공공기관의 채용 문제를 솔직히 법적으로 어떻게 합법화하기에는 정부가 좀 너무 어려운 사정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뭐 기관들의 너네 몇 프로씩 무조건 받아라 이렇게 법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참 오늘 시간 뭐 이야기하면서 시간이 아깝습니다만은 다음에 또 이제 기회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단 스텝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을 해결될까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짧은 시간에 정말 좋은 의견과 또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대학을 졸업하고 남한사의 각 직장들에서 근무하고 있는 졸업생들이 이야기를 들으셨죠. 이분들이 정말 본인들이 아글타글한 이런 노력을 통해서 취업을 했습니다만은 그 취업을 하고 정상 어떤 그 근무를 하기까지에는 참 본인이 여러 가지 노력과 또 안타까움도 많습니다. 또 통일이 앞으로 함께 나갈 이런 성장을 기원하기 위해서 우리 탈북 대학생들을 공공기관이나 여러 위치들에 적극적으로 의무 채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탈북 대학생들이 취업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를 가지고 심층적인 토론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